안녕하세요. 약간 황당하네요. 동영상 촬영을 열심히 했는데 촬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답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황당하시죠? 칠판에 보시면 다 정답이 적혀져 있죠? 네, 적혀져 있고요. 뭐가 중요한지 적혀져 있는데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심화과정이니까요. 문제풀이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달에 문제풀이 기초과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꼼꼼하게 질문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다시 할 텐데요. 지금은 심화과정에서 약간은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번입니다. 우편사업이 공익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역할을 중시하여 법률상 많은 보호 비준을 두고 있는데요. 우편사업의 보호 비준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우편관세에서 운송 중에 있거나 발송 준비 완료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권력에는 압류를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금 공과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우정사업본부장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대통령이 틀려있죠. 우리 우체국에서는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체라는 것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이 답이고요. 2번 다음 중 우편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똑같네요. 1번 국가가 직접 경영하면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하고요. 보편적 경무와 선택적 경무로 분화하고요. 보편적 경무 2kg, 20kg, 선택적 경무로 2kg, 20kg 플러스 결합해서 서비스 상품이 있다는 거죠. 4번에 보시면 보편적 우편 경무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표 우편물을 말하며 선택적 우편 경무는 이들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의 특수 우편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합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거죠. 보편적 우편 연구까지 설명이 많네요. 그렇지만 선택적 우편 연구는 틀려 있습니다. 문제가 깔끔하진 않고요. 3번 다음 중 우편물의 손실보상 범위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손실보상 유해 적법이라고 하신다 했죠.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우체국의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의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나가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송달 시간을 정했는데 송달 이길 특급 우편을 해서 다음날 12시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8시에 야간 8시에 배송이 됐다든가 이것은 명백하게 우체국의 잘못이죠. 이 경우는 손해배상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의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고요. 적법한 행위, 우편사업법에서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조력을 구한 경우에는 보상이 나가고요. 보상의 경우에는 청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3번에 4번이 답이고요. 4번입니다.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입니다. 불가피하게 우편을 배송 중에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배송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한테 조력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청구가 있어야 된다. 청구가 있으면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3번에 보시니까 우편관선 운송원의 조력 요청에 응한 자에게는 조력의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력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당한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구가 있어야 된다겠죠?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등기 우편물에서 대리 수령이 배달해서 등기 우편물인데 대리에게 수령했으니까 집에 갔는데 본인이 안 계신 거죠? 안 계시면 다른 분에게 배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법상 능력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종국을 찾아서 김종국에게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 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도 우송물을 배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여부와 제한 능력자 유무는 민법상 제한 능력자를 묘하지는 않는다. 예금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우체국에서 어린이가 찾아와서 우표를 사러 왔는데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팔 수가 없느냐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제한 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 6번입니다. 만국우편연합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아시아태평양연합에는 우리가 집행이사회가 있다는 거. 집행이사회는 아시아태평양연합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7번입니다. 소형 포장물의 한계는 여러분들이 2kg죠? 2kg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이 8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자랑을 제가 많이 해놨습니다. 이 문제집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계산 문제였고요. 제가 아주 이 당시에 좀 주의해서 이 문제 풀어보자 했는데 정확하게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봤던 우리 수험생들은 굉장히 좋아서 계산 문제. 이제 그래서 2014년부터는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2016년 계산 문제도 2문제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신 이유가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는 자, EMS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서는 EMS에 대해서는 서류와 서류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류의 경우에는 5만 원. 52,500원.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는 52,500원을 우리가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 금액 전부를 줘야 됩니다. 그다음 금액, 분실 금액 전부. 그래서 59만 2,500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4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서류가 아닌 의류품으로 나왔죠? 서류가 아닌 의류품에 대해서는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고요. 의류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 고박이 7,850원이에요. 그래서 10kg를 줘줬던 것 같아요. 계산하기 좋게요. 10kg 줘주니까 78,500원 하고, 그 다음에 7만 원 더해서 14만 8,500원인가요? 이걸 하고, 그 당시에 금액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얼마 있었던 거, 60만 원, 50만 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을 더해서 계산했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다시 한번 출제가 되더라도 강조합니다. 이 앞에 동영상에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고요. 자, 9번 문제는 뭐 이런 문제는 맞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맞지 않고요. 9번 문제 무시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도 틀렸죠. 1번 질문도. 흑자가 어떻게 가계가 되겠습니까? 좀 정확하게 보면 가계 적자죠. 적자 상태고요. 4번이 틀려있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9번에 4번인데 1번도 틀렸다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논란이 되는 문제니까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예상 문제가 여기서 하는 문제를 끝냅니다. 다음 중 금융시장, 금융거래 단계에 따라 분류한 것은 단계에 따라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분류하겠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그다음 11번입니다. 금융기관의 보조기관입니다.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관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캐커라고 그러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자금중개사 등이 금융보조기관입니다. 11번에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은 금융보조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의외성이 있는 문제가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12번 문제. 이거 복리계산 문제가 달리계산 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지참할 수 없기 때문에 복리계산 하게 되면 2년 찾기만 나올 겁니다. 2년 동안에 복리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전형적이죠. 우정이 아빠가 1억 원을 예치했습니다. 5% 이자면 1년 동안 받을 이자가 500만 원이 되겠죠. 1년 동안에. 1년 동안 받을 이자 1억 500만 원하고 1억을 더해서 2년차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이 원금이 되겠죠. 1억 500만 원 곱하기 5% 하게 되면 그 이자가 52만 5천 원이 나올 겁니다. 525만 원. 525만 원과 1년째 받았던 이자 500만 원 더하면 1억 125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년차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하고 이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에서는 이 8번 문제하고 12번 문제는 나쁘지가 않아요. 문제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체크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13번입니다.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보고 보험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거절체라고 합니다. 거절체. 용어 정리, 보험 용어 정리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요. 정리하시고요. 14번 보험료 산출의 3대 예정률입니다. 이 14번 문제도 이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문제가 14번 문제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자, 사망률이 낮아집니다. 사망률을 50%로 예상했는데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망보험료는 싸지겠죠. 대신에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존보험료는 상승합니다. 예정률이 5%에서 예상했는데 예정률을 지금 회사가 자금 집행을 갈 때 이자를 5%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근데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7%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해서 이자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온 것만큼 보험료는 싸지겠죠. 반대로 이율이 하락하면 예정률이 5%였는데 3%로 하락하면 2%만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보험료에서 올려서 보험료를 상승시켜서 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는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2번과 4번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각 구간별에서 9를 곱하고요. 1단계에서 1 곱하기 9가 1 곱하기 9는 9죠? 거기서 3을 뺍니다. 그럼 6%가 나와요. 두 번째, 2 곱하기 9면 9이 18이죠. 18에서 3을 뺍니다. 그럼 15%가 나옵니다. 3단계는 9, 3, 27은 아시겠죠? 9, 3, 27에서 3을 뺍니다. 그럼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틀렸습니다. 세법 개정이 돼서 8천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 초과해서 38%입니다. 35%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9, 4, 36은 3을 빼면 33%.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구간만 산이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방법이 아니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오시기 바라고요.
16번도 문제가 나쁘진 않아요. 16번 문제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청약과 보험자 승낙으로 성립된 낙선계약이고요.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물계약은 물건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걸 요물계약이라고 그러고요. 상대방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그래 보험 가입할 경우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끝난다. 낙선계약. 낙선계약 모르시겠으면 낙선대 가시면 돼요. 낙선대. 서울에 있죠? 낙선대. 저희가 거기서 얼마 정도 진입하는데. 자, 2번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각각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의 보험료를 낸 날부터 30일의 청약을 처리하는 날인데요. 3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여러분들 소비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대개 며칠 이내에 발송할 수가 있죠? 그렇죠. 15일이잖아요. 소비자법에서 15일을 규정하기 때문에 상법에서도 15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일이에요. 15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고 나서 철회 기간 15일 이내에 철회하시려면 여러분이 받은 것 그대로 다 돌려받습니다. 그 다음 17번과 18번은 그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17번이 이제 안 나올 겁니다. 17번은 세제, 그 당시에는 법 바뀌기 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아무튼 17번 세제혜택 연금보험은 3번에 틀렸습니다. 차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세는 2012년 12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연령에 따라 차별 적용한다 그랬는데요. 2012년 12월 31일 가입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법 바뀌었으니까요. 상품 문제는 좀 까다로운데요. 상품은 저희가 10월달 이후에 10월,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정청에서 발표가 안 났지 않습니까? 18번 무배당 만원의 행복입니다. 만원의 행복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보험이고요. 공익형 상위보험입니다. 이번에 보험계약자는 개별보험계약자와 미래창조가구 장관 공동계약자를 한 이유가 일정 부분을 공익형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우체국에서는 채권이니까 여기서 지원하는데 계약은 개별자와 합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대표자로 한다고 했는데요. 개별보험계약자가 대표자가 됩니다. 틀려있고요.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 한번 풀어봤던 문제와 유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를 2회 풀었습니다. 동영상 다음 주에 제대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